올해 1월 1일부터 실손의료보험이 개정되어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60% 정도가 가입되어 있는 실손의료보험,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정확히 어떤 부분이 개정되었는지 우리가 알고 갈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요,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이 과연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 내용 일부를 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개정사항 첫 번째 사항을 좀 살펴보면요. 그동안 입원 의료비에 해당하는 부분이 조금 모호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실손의료보험 같은 경우는 만약 입원 환자가 퇴원하면서 처방받은 약제비가 입원 의료비에 해당이 되게 된다면 최고 5천만 원까지 일시일 보장을 받을 수 있었고요. 또 통원 의료비에 해당을 한다면 일회당 최고 30만 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제 개정 전의 표준약관에서는 입원 의료비에 대한 명확한 그런 이야기가 없었기 때문에 분쟁의 소지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개정 약관에서는 이 입원 의료비와 관련된 부분을 정확히 했고요. 퇴원 과정에서 의사로부터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처방받은 약제비는 입원 의료비에 해당된다라고 명시를 함으로써 입원 의료비와 관련된 분쟁 사례를 막기 위해 초점을 뒀습니다. 두 번째 개정 사항은요. 면책사항으로 오인되거나 소비자가 놓치기 쉬운 부분에 대해서 기재를 함으로써 약관상의 기재를 함으로써 분쟁의 우려를 줄였습니다. 그동안에는 약관상 보장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미지급되기 쉬운 일부 이 보장 부분 같은 경우를 명확하게 기재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소비자가 보험금 청구를 포기하거나 오히려 이제 이와 관련해서 분쟁하는 사례가 더러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관련해서 약관상에 정확히 기재를 했고요. 그 관련 내용과 관련해서는 치과 치료 중 구강 그리고 턱의 질환에 대한 치료 부분을 명시를 했고요. 한방병원에서 양방의사가 수행한 검사로 인한 양방의료비, 안검하수, 안검내반 등 시력 개선 목적의 쌍꺼풀 수술, 그리고 유방암 환자의 유방 재건술, 건강검진 시 추가 검사로 발생하는 이러한 비용에 대해서 명확히 한다라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표준약관 개정사항 세 번째는요. 그동안 정신질환의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이 주로 환자의 진술과 행동에 의존을 하고 증상도 명확히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발병 시점을 확인하기 힘들어서 실손의료보험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정신질환이라 할지라도 증상이 명확하고 치료 목적 확인이 가능한 일부 정신질환에 대해서는 실손의료보험의 보장 대상에 포함된다라는 그러한 명확한 약관을 내세웠습니다. 그리고 이 밖에도 실손의료보험과 관련해서는 입원 기간에 관계없이 보장 한도에 도달할 때까지는 계속 보장토록 변경을 했고요. 비응급 환자가 상급 종합병원 응급실을 이용함에 따라서 발생하는 응급의료관리료 같은 경우는 보장을 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명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의사의 소견과는 무관하게 자의적으로 입원하는 경우에는 보장이 되지 않는다라는 부분을 더욱더 명확하게 했고요. 3개월 이상인 해외 실손의료비에 가입하는 경우 실손의료보험료 납입을 중지하거나 또 귀국 후 3개월 이상의 해외 체류 사실을 정확하게 입증할 시에는 해당 기간의 납입 보험료를 정확하게 돌려받을 수 있게 한다라는 그러한 부분을 명시를 했습니다. 그동안에는 이제 장기 해외 체류자 같은 경우에는 국내 실손보험 유지를 위해서 보험료를 계속 납부를 해야 했었는데 이제는 그 부분을 오히려 이제 돌려받을 수 있게 또는 해외 체류와 관련해서 증명만 된다면 납부를 중지하고도 유지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약관을 변경한 것입니다. 어쨌든 간 소비자의 입장에서 조금 더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 불합리한 공정을 정정하기 위해서 실손의료보험 약관과 관련한 개정안들을 내놓았습니다. 가입자의 편의와 권익을 제고하기 위해서 개정된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어떤 내용이 어떻게 변경되어 적용되었는지를 꼭 확인을 해서요. 소비자의 권리는 또 제대로 누릴 수 있도록 그 권리를 꼭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팝콘경제였습니다.